민지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적, 민기적.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기적, 민구독. 구독과 좋아요는 저 민지에게 굉장한 큰 힘이 됩니다. 민지 채널. 밍아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타 채널에서 사용했던 벼락치기 공부법이 짧게 소개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벼락치기 공부법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댓글창에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DM으로도 질문 많이 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영상을 못 보셨다 하시면은 민지 벼락치기 공부법 해가지고 연고치비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계획법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알았는데 이거를 쓰자마자 바로 전교 7등으로 올라갑니다. 그 뒤로도 내신 등수는 이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고요. 내신을 되게 잘 받아서 학교당 추천 전형으로 학교로 오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써먹고 있는 전략입니다. 이 경우에는 벼락치기에 특화된 전략이지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플랜을 짜는 어떤 포인트들은 시험뿐만 아니라 중요한 과제나 어떤 일을 수행을 할 때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딱 포인트 3개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데드라인부터 역순으로 플랜 짜기. 두 번째, 최대한 구체적으로 목록화하기. 세 번째, 중간에 계획이 없는 날짜를 꼭 마련하기. 요게 중요한 포인트 3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시 없이는 설명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바로 예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민지 채널. 1학기 기말고사 시간표라서 날짜가 조금 다른데 기말고사 시즌에 거의 4일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이 4일짜리가 계획 짜기가 좀 더 번거로우니까 4일짜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계획표는 총 2가지의 스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과목 파악하기. 이건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이거 기본적인 건데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내가 이번에 시험 보는 과목은 몇 개이며 이 각각 과목의 범위는 얼마인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얼마나 시간을 써야 될지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할지 거시적인 파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내신을 챙기는 사람인데 난 이번에 무조건 문학만 1등급 받아야지 이러면은 살짝 곤란해요. 왜냐면 내신을 일부 과목만 잘 받는다는 거는 그거는 약간 자기만족이 지나지 않아요. 나중에 수시일 때 굉장히 후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전 과목을 꼭 챙겨준다는 느낌으로 이거를 내가 어떤 과목을 잘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이 전체 시험에서 잘 봐서 승리를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다가가줘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만약에 수학을 좀 못해 그러면은 똑같이 빡세게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하고 수학을 더 빡세게 공부하는 거지 나는 이번에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에 올인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다른 과목을 설렁설렁하고 수학을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벼락치기는 기본 마인드 세팅이 약하게 들어가면은 시험 점수가 그만큼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벼락치기자의 숙명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를 볼게요. 예시를 보면 시험 목록을 딱 적어놨어요. 문학, 지구과학, 일본어, 화학, 미적분, 미술, 생명, 확통, 동문, 영어, 스포츠, 문화 이렇게 제가 밑에 다 적어놓고 이제 이 범위 같은 게 나오면은 범위를 꼭꼭 체크를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범위를 구체적인 시험 범위 예시가 없어서 대충 지어서 적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문학은 4단원에서 6단원까지 지구과학은 수능 특강 10쪽부터 40쪽까지 교과서 7, 8단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쓰면서 어떤 범위까지가 시험에 나오느냐를 꼭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과정을 전 과목을 다 거친 뒤에 과목 분배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목 분배를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데드라인부터 역순으로 짜기, 그 다음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목록화를 하기, 그 다음에 중간에 비워놓는 날짜를 꼭꼭 정하기, 요 3개를 가지고 짜주시면 됩니다. 저 예시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먼저 적어놨어요. 예시 기준으로 7월 4일이 시험 시작일이어가지고 정말 딱 10일 썼습니다. 10일. 처음 시험 보는 날 기준으로 D-Day 10일을 잡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짰는지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연히 화요일에 시험이 시작이니까 월요일엔 화요일 과목을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목요일 과목을 공부를 해야겠고요. 목요일에는 금요일 과목을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짰고요. D1과 D2 사이에 기준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D1과 D2 사이에 기준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기준선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짜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보면은 일요일, 월요일, 7월 2일과 7월 3일 연달아 똑같은 과목을 공부를 해요. 이게 바로 7월 4일 화요일 시험을 무조건 잘 보기 위한 초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칼코마니를 한번 돌렸다. 그러면 중간에 하루를 비워주세요.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꼭 중간에 비우는 날짜가 하루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못 지킨 계획 같은 거를 계획을 못 지킬 수도 있잖아,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맨날 지키나요? 이거는 비인간적인 거지. 중간에 날짜를 비워놓게 되면 요 날짜에 못했던 그 계획표를 쏙 집어넣으면은 이제 그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날의 계획이 안 무너지고 깔끔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만약에 25일에 몰랐는데 우리 집 강아지 생일인 거야. 강아지 생일 또 축하를 안 해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생일 파티를 하다가 25일날 해야 될 문학 공부를 못한 거야. 내가 만약에 28일에 이 날짜를 비워놓지 않았더라면 이 문학 공부를 그냥 포기했거나 다른 날짜에 무리해서 끼워 넣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스케줄의 밸런스가 깨져요. 그리고 계속 공부가 밀리고 계속 힘들고 계속 난 잠을 못 자고 에이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28일을 비워놨다. 하루를 비워놨다. 그럼 그 날짜에 못한 부분을 쏙 집어넣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다른 날의 스케줄도 안 깨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약 내가 지금까지 다 지켰다. 날짜를 비워놨는데 보충할 필요 없이 그간 계획을 다 지켰다. 그러면은 그 비워놓은 날짜에는 그냥 노는 거예요. 약간 자기에 대한 보상이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비워놓는 날짜를 제가 예전 영상에서는 꼭 D5를 비워라라고 했는데 D5처럼 중간 지점에 비워놓으라는 거지 시험 기간이나 시험 날짜나 시험 범위에 따라 가지고 유동적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권 스케줄을 확대를 해볼게요. 1권 스케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과목 이름과 봐야 할 자료 종류와 범위까지 세세히 나눠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세세히 쓰고 체크를 해야 될 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벼락치기 공부하는 사람의 숙명이야. 이게 벼락치기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계획을 짜다 보니까 세세하게 처음부터 짜지 않고 들어가다 보면은 헐레벌떡 하다가 뭐 자료 안 보는 것도 있고 범위를 놓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범위랑 자료까지 세세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날에 동문 2단원은 봤는데 3단원은 못했다. 그러면은 2단원에만 완료 표시를 하고 3단원은 비어있는 날짜로 넘겨서 그 부분만 또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세분화가 굉장히 중요한 게 무한 부분과 안 한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꼭꼭 이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래요. 그런 식으로 버리는 계획을 없게 만드는 게 이 스케줄의 핵심입니다. 민지 채널. 아무래도 10일짜리 벼락치기 공부다 보니까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신 공부를 할 때 3시간, 4시간씩 자고 공부를 했고요. 시험 전날이나 공부가 덜 됐다 싶으면은 진짜 한두 시간 자고 공부하고 다음날에 시험 보고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순서 공부 시간이 15시간에서 18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스케줄을 지킬 때는.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신 거는 어쨌든 벼락치기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거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 이거는 진짜 3시간, 4시간 자고 어떻게 공부를 하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약간 야박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평소에 공부한 애들 이기려면은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내가 예전에 누누이 말했지만 잠 다 잘 거 자고 맛있는 거 먹을 거 다 먹고 스마트폰 할 거 다 하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소에 공부한 애들이 이기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인드는 진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는 진짜 민지가 용서하지 못해. 타이틀을 10일이라고 달았지만 그건 제가 10일 전에 굉장히 많이 시작해서 10일이라고 단 거고 너무 빡빡하다. 나는 이 정도는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틀이나 3일까지 늘리는 것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걸 봤는데 기말고사까지 15일이 남았다. 그러면은 이 원칙 3개만 지켜가지고 15일 플랜을 딱딱 짜보는 거예요. 날짜나 이런 거는 집착하지 마시고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변환이 가능한 계획법입니다. 민지 채널. 그리고 가끔씩 그런 분들 있어. 얘 벼락치기를 하지 말고 평소에 잘하시지 왜 벼락치기를 하시나요? 이러면서 이 영상을 찍은 민지와 이 영상을 보고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우리 벼락치기 러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그런 팩폭을 날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바람직한 공부 방법은 맨날 일정 기간 예습 복습 철저히 하면서 선생님 말 잘 듣고 또 필기 집에 가서 공부하고 또 집 가는데 본고차 안에서 공부하고 그런 방법이 정말 도덕적이고 정말 바람직하고 얘는 진짜 킹갓 제너럴이다. 무조건 전교 1등을 해서 마땅하다. 약간 이런 공부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르게만 살아요. 포기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난 평소에 공부를 안 했어. 난 멍청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벼락치기라도 해서 점수를 잘 받는 게 그것도 어떤 하나의 상실의 전략성이 아닐까 라는
민지 채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민지의 벼락치기 공부 방법이었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민빠 민빠 민빠. 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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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독. 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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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댓 구독 민 댓글 민 라이크 민 좋아요 민.